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빈 변호사입니다. 자, 24년도가 어느새 시작됐죠? 24년 1월 주간 모의고사 첫 번째 타임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관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솔직히 이제 9까지까지 2달 좀 넘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열심히 공부해 오셨다면은 부관 물어보는 문제는 좀 땡큐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셨어야 하기도 하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기간 딱 두 글자 보시면 끝나는 거죠. 부관은 4 플러스 1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이 1이 부담이고 부담 뺀 나머지가 4였죠. 이렇게 4 플러스 1로 나눈 이유는 뭐다? 부담만 주된 처분으로부터 떼어내서 소송을 걸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주된 처분에 붙어있는 애이기 때문에 떼어내서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기간은 독립해서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죠. 붙어있으니까요. 다음 또 하나 일부러 공부하시기 편하게 기간 똑같은 내용 두 가지 판례를 붙여놓은 건데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이죠.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이 위법합니다. 자, 그럼 뭘 물어보는 거냐? 주된 처분이 있고 거기에 기간이 붙었는데 얘가 위법할 때 1번 판례는 이것만 날릴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것만 날릴 수 있다 없다? 없죠. 기간이니까. 두 번째, 이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 주된 처분에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죠. 이 기간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다. 따라서 기간이 위법하면은 기간만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주된 처분 전체가 다 위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럼 맞는 것들 3번과 4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 예,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겠죠. 그래서 부관으로 못 붙이니까 사법상 우리 계약서 한 장 쓰자. 야, 이거 기부채납 내가 자진으로 증여한 거지 절대 기부채납의 부담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죠. 법치행정의 원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계약서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앞글자 따볼게요. 부관을 사후적으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는 네 가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 유동 플러스 사죠. 자, 사정 변경 4만 보시면 되죠. 있는 경우에도 처분한 이후에도 사후 보관 등을 붙일 수 있음. 네, 동그라미 되겠고요. 그럼 2번 문제 인가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보통 개별법상 강학상 허가를 넘길 때는 지위승계 신고 플러스 수리 처분하는 식으로 허가 명의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달리 특허가 넘어갈 때는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특히 수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신고와 수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넘어가는 식으로 정한 개별법이 많다 그랬죠. 그 리딩 판례가 바로 1번이죠.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약정.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뭐죠? 특허잖아요. 특허를 넘기겠다. 신고 수리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인가를 받아야 넘어가게 되고 인가의 개념 자체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켜주는 보충행위니까 뒤집어 말하면 인가받지 않는 한 이 양도약정은 효력도 발생하지 없더라가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판례는 뭐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써있는 거 허가지만 읽을 때 뭐라고 읽으셔야 되죠? 네, 인가로 읽으셔야 되고 그 인가를 풀었으면은 바로 보충행위가 되는 거고 일반적 금지 해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허가라고 부르죠. 자, 허가가 아니다. 네, 이것도 많고요. 자, 그럼 3번과 4번 중에 하나 정답이 될 텐데 3번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다. 인가 최다 빈출 판례 중에 하나죠. 자, 기본행위 하자 있으면 뭘 갖고 싸워라? 네, 기본행위 갖고 싸워야 되지.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아무런 하자 없는 인가를 다툴 소해이익 법률상 이익 없더라.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 네, 강학상 인가죠. 보충행위예요. 따라서 기본행위가 무효면은 인가도 무효가 되는 거지 무효인 기본행위에 대해 인가가 낮다라고 해서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는 건 아니죠.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대상 적격 문제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자, 시험 승진 후보자. 시험이 포인트죠. 왜요? 두 가지 판례 구분하셔야 되니까. 승진 후보자 명단에서 빼는 건 처분인데 시험 승진 후보자 명단에서 빼는 건 처분에 해당하지 않다라고 봤죠.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개별 사실관계 판례들이에요. 다음 사업자 등록 말소도 암기하셔야 되죠. 처분성 전혀 없다. 왜? 사업자 등록 자체가 너에게 사업할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그걸 말소하는 것도 네 사업할 권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더라. 다음 3번 지방법무사회의 채용 승인 거부 또는 취소. 워낙에 자주 나오는 중요 판례 중에 하나죠. 지방법무사회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행정주체 내지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채용 승인 거부 또는 취소하는 조치는 이것도 사법행위가 아니고 공권력이 발동된 처분성을 갖는 걸로 보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암기하셔야 되는 사실관계 판례고요. 야, 네가 한 행동은 성희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되는 걸로 보죠. 그래서 공문상으로는 시정조치 권고라고 아주 행정지도처럼 보이게 젠틀하게 나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인격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처분으로 본 사례가 됩니다. 4번이 정답. 다음 4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내신 성적 산정 기준 시행 지침 이렇게 사실관계 기억하셔야 되는 판례가 되고 최근에도 한번 기출이 됐었죠. 자, 장관이 내신 성적 이렇게 산정해라 지침을 마련해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하달합니다. 그게 다예요. 국민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일종의 업무 지시 내지는 업무의 기준을 하달한 거에 불과해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는 거죠. 1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헌재는 법의 근거를 두면서 위임의 구체성 요구 구비한 경우 당연히 위임 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죠. 법률 유보라는 것은 법으로 모든 걸 정해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걸 법으로 정하면 위임을 통해서도 기본권을 건드릴 수 있더라라는 의미니까요. 그럼 3번 입법부가 법으로 야 이거 만들어라 라고 위임했는데 행정부가 쌩깐다. 바로 행정입법 부작위를 말하는 두 문장이죠. 행정입법 부작위 국회에서 만들라고 했으면 만들어야지 왜 안 만들어.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되고 동시에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위반된 위헌적인 입법 부작위가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법에 위임이 없었다. 그럼 법규명령을 만들 수가 없죠. 법규명령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수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멋대로 바꿔버렸다. 위임 없이 바꾼 거잖아요. 그럼 아무리 잘 해줘봐야 행정규칙, 즉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법규명령이 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겠죠. 위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였습니다. 다음 5번 절차법 옳지 않은 걸 가보라고 하고 엄청 중요한 최신 판례죠. 1번 판례 올해 7급 시험에서도 이 판례 뒷문장 뒷단락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자 절차법 시행령에서는 교육훈련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절차법 적용되지 않는 걸로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교육훈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이지 생도를 퇴학하는 처분과 같은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봐요. 그게 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뭔 말이냐? 절차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7급 시험에 나온 판례죠. 어떤 판례냐? 사관생도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좀 데려가려고 했는데 못 데려가게 막은 거 절차 하자로 위법하다라고 본 사례가 바로 이 판례의 사실관계가 되는 거예요. 절차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다음 2번 거부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법 조문까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가 어느 정도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됐다. 똑같은 말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 똑같은 말 불복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 좀 되면은 이유 제시 제대로 해준 걸로 봐죠. 위법하게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보고 다음 정답 찾기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소거법으로 푸셨을 텐데 정답은 3번입니다. 행정절차법 조문 가지고 장난을 친 문제가 되고요. 너무 치사하게 된 거 아니냐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7급 시험에 기출이 된 조문이에요. 물론 이것과 달리 동그라미 선지로 출제를 했지만 여러분 이참에 한번 공부하시라고 함정을 파기 위해 X로 바꾼 선지입니다. 자, 절차법 조문 읽어볼게요. 다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만약 대표자를 여러 명 뽑았다. 그럼 그 여러 명의 대표자 중 1인에 대해서 행정청이 무엇을 하면은 모든 당사자 등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까진 맞아요. 뒷부분이 틀렸죠. 적어도 행정청에 그치만 통지는 모든 대표자에게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고, 통지는 1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하는 것만으론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더라. 왜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을 아마 많이들 모르셨거나 혹은 맞추셨더라도 소거법으로 푸셨을 텐데 해설지에 있는 조문을 꼼꼼히 읽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7급에 나온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7급이죠. 제 촬영일 기준으로 23년. 다음 날짜 기억하셔야죠. 청문 통지서는 10일 전까지 알려줘야 한다. 동그라미 절차법 조문이었습니다. 다음 6번 취소철에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처분청이라도 수익적 처분을 위법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적 근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최빈출 판례 중에 하나, 그 내용 중에 하나죠. 취소 철회에서 처분권 있으면 뭐가 있다? 취소 철회권 있으니까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음. 1번 정답. 그럼 2번 맞는 내용들 확인해 볼게요. 항고소송 계속 진행 중이더라도 직권 취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죠. 원고에게 불리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동시에 직권 취소 후 그 위법한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똑같은 처분을 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고요. 다음 3번 취소의 취소가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침익적 결과가 나타나는 과세처분의 취소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죠. 즉 원과세처분, 이놈의 소생, 희한한 표현 시킬 수 없다고 보고, 4번도 너무 중요한 행기법 조문입니다. 이미 7급에서 출제가 됐어요. 원칙적으로 직권 취소는 소급 표지만 너의 어떤 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래효로 할 수도 있다라는 행기법 조문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장래효로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더라. 다음 7번 대집행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퇴거, 인도 딱 4글자 읽으시면 끝나죠. 바로 대표적인 어떤 의무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비대체적 의무들. 따라서 대체적 의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집행을 할 수 없죠. 정답은 2번. 자, 원칙적으로 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은 해지기 전, 해진 후에는 대집행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4가지 예외, 동, 전, 목, 위. 이 동전 모기의 경우엔 그렇지 않더라라는 조문을 기억하셔야 되고, 바로 이 전이죠. 전. 대집행 전에 다시 해지기 전에 착수했네. 그럼 해진 후에도 할 수 있다요. 동전 모기 조문 암기하실게요. 다음 3번. 계고의 후속 절차가 위법하다 라고 해서 선행 계고가 위법하다, 부적법하다 라고 할 수는 없죠. 뭘 물어보는 거죠? 하자의 승계와 관련된 빈출 판례 중에 하나죠. 하자의 승계는 앞에 하자가 뒤로 넘어가는지의 문제지 뒤에 하자가 앞으로 넘어온 경우는 없어요. 따라서 뒤에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앞에가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 다음 4번. 공유 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해서 원상회복시키는 의무, 가장 대표적인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죠. 네, 대집행 대상이 되더라. 다음 8번 행정벌 옳지 않은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정과 안 남는 그냥 과태료로 때릴지, 아니면 이거는 좀 너무 빡세게 법을 위반한 거니까 범죄로 성립시킨 다음 형벌을 때릴지, 다 누가 정하기 나름일까요? 네, 국회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입법 재량이다 라고 합니다. 왜요? 국회가 판단하기에 야 이거는 너무 좀 나쁜 행위다, 그러니까 범죄다 라고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면 그게 범죄가 되어서 형벌이 적용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정하기 별거 아니다, 이거 그냥 과태료로 끝내자 라고 정하면 그냥 과태료가 되는 거예요. 입법 재량입니다.
다음 정답은 2번. 행정형벌의 최빈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양벌 규정에 따라 사장님을 처벌하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독자적인 과실 책임. 직원을 잘 관리 감독하지 못한 과실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너의 독자적인 과실로 처벌받는 거지 행위자인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종업원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가 되는 것도 아니죠. 모두 다 틀렸네요. 2번이 정답. 그 다음 3번 최신 판례 중에 하나죠. 아직 기출은 안 됐지만요. 경찰서장은 한번 통고 처분을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임의한 통고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통고 처분한 이상 너는 돈 내고 털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죠. 다음 올해 국가직 9급에도 나왔죠. 과태료랑 형벌, 병과 가능, 불가능. 가능. 왜 대법원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일사부질이 반한다고 볼 수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해 소지가 없게 대법원이라고까지 써놨죠. 왜? 헌재는 과태료랑 형벌 병과가 안 된다라고 보니까. 근데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서도 대법원은 이런 말 없이 그냥 판례는 이렇게 나오는데 엑스도 맞는 말이에요. 보통 이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 9번 행정 심판 가볼게요.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행심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인용 재결의 종류, 각각의 심판에 따라 정확히 구분하시는 건데 취소 심판에서 이겼을 때 나오는 재결 세 가지죠. 취소, 변경, 야 바꿔 라고 변경, 명령하는 재결. 뭔 없다? 취소, 명령 재결 같은 건 없죠. 다음 2번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은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 또는 등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심 청구할 수 없다. 결론. 행심은 딱 몇 번 할 수 있음? 한 번. 왜냐? 조문이죠. 행심법 51조 조문이에요. 다음에 3번. 행심위는 정답은 결국 3번이네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것도 좀 어려우셨을 수 있을 텐데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만약 틀리셨다면 더더더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조정 조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7년도에 신설된 조문이어가지고 7급 시험에서 벌써 여러 번 기출된 내용이기도 해요. 조정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만 할 수 있을 뿐 직권으로 못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3번이 정답. 4번.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그래서 당사자들 심지어 법원까지 구속되어서 모순되는 주장도 못하고 판단도 할 수 없게 하는 힘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기판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기판력은 언제만 발생?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만 발생. 따라서 재결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처분의 하자 옳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자, 1번 판례 키워드로 암기하셔야 되는 별다른 이론 없는 사실관계 판례죠.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 사례. 엉망진창으로 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의결했다. 결국 무슨 하자? 주체의 하자의 대표적인 이그젬플이죠. 따라서 그냥 위법이 아니고 무효라고 보죠. 틀렸고요. 다음 2번 판례 6글자 보고 그냥 때리셔야 돼요. 이건 이론이 없어서 진짜로. 환경 영향평가 안 거치면 무효이지만 교통 영향평가 안 거치면은 취소 사유인 걸로 보는 사례. 물론 부관으로 달아났기 때문에 뭐 그런 사정까지 고려한 거겠지만 수험적으로는 교통 영향평가 취소였음.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기출된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다음 3번도 X. 다 민원 사무인 게 포인트죠. 민원 사무 처리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 규정들은 단지 너의 편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일 뿐 방어권 보장이 아니더라. 행정 절차법과는 다르더라.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민원 사무 과정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너한테 일정 안 가르쳐줬다. 라 할지라도 네 방어권 침해된 적도 없고 왜요? 이 법 자체의 목적이 네 방어권 보장이 아니니까. 따라서 그것만 갖고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더라.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요.
여러 처분 사유에 관해서 하나의 제재 처분을 했는데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나머지 사유들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 예를 들어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영업정지 2달을 때렸다. 왜냐? 너 미성년자 APC 세산테 술을 팔았더라. 처분 사유가 셋이죠. 3명한테 술 팔았다 각각 다른 날짜에. 근데 C가 위법하다. 그럼 영업정지 2개월도 위법하다. 아니죠. A, B만 갖고도 영업정지 2월의 정당성이 유지되는 이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더라. 4번이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집행정지 가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거. 자, 정답은 1번이죠. 집행정지 요건 중 가장 빈출되는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이 본안이 이유 있는지 즉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집행정지에서는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이 집행정지가 어디까지나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로만 인정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네가 이길 가능성은 있어야 되고 똑같은 말 네가 건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네가 질 확률이 100%다. 이길 확률이 0%다. 그 경우에는 집행정지 못한다라고 하죠. 1번이 정답. 그 다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뜻 무엇으로 퉁칠 수 없는 손해, 돈으로 퉁칠 수 없는 손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으로 참을 수 없는 일체의 손해, 돈으로 퉁 못 친다가 포인트죠. 다음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는데 네가 본안을 취하했더라. 그럼 집행정지의 첫 번째 요건인 적법한 본안이 계속 중이어야 할 것이란 요건이 나가리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어떻게 된다? 당연 실효되는 걸로 보죠. 다음 어딨나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집행정지만 가능하지. 네, 민소법상 또는 민지법상 가처분 준용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우리 법원의 해석은 행소법이 왜 집행정지만 규정을 뒀겠냐? 민소법상 가처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죠. 다음 12번 행정법의 효력 옳지 않은 거 바로 조문이네요. 행기법 14조 1항 이른바 진정소급 금지된다는 조문이죠. 신법은 그 신법 효력 발생 전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다 끝난 거에 대해선 적용되면 안 되더라. 왜 다 끝난 거에 소급 적용시키는 거를 진정소급이라고 하는데 바로 신뢰를 너무 침해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동그라미 2번 이와 정반대인 아직 끝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신법을 소급시키는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되죠. 다만 구법의 존속을 신뢰한 너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입법자가 어느 정도로 소급시킬지 아니면 뭐 경과 규정을 둘지 아니면 장래효로 할지 그럼 입법자 입법 형성에 신뢰 보호가 리미트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죠. 결국 이익 형량을 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또 행기법 조문 2개네요. 행기법 이거는 7조 2호죠. 법령 시행일 계산할 때 공포 후 일정 기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이랑 똑같죠. 첫날을 집어넣지 않는다가 맞는 거고 따라서 4번이 틀렸나 봐요. 너무나 중요한 행기법 14조 3항이죠. 진짜 너무 중요한 조문. 뭐 14조 1항도 너무 중요했지만 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그 제재 처분은 제재 처분이 행해지는 당시 즉 처분시법이 아니라 소급표가 금지되는 결과 어느 시점 법을 적용시킨다? 법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소급 적용이 금지되는 결과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조문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너무 중요한 행기법 조문들이니까. 다음 13번 취소 소송의 판결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 자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다. 재량행위다. 그럼 일부 취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왜요? 재량 향기 내에서 어느 정도가 베스트인지는 그 재량의 정답을 찾는 건 행정청이 해야 되지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죠. 전부 취소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음 정답은 2번이네요. 간접강제는 모두 하나하나가 다 A급 출제 포인트가 되고 자 간접강제 결정문에서 정해져 있는 야 언제까지 재처분해라
라는 의무이행 기간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재처분했다 할지라도 간접강제 목적 자체가 돈 뜯어내는 것이 아닌 재처분 의무이행 확보에 있는 이상 배상금 추심, 돈 뜯어내는 걸 추심이라고 한다 그랬죠. 추심은 못한다. 2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3번.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주문뿐만이 아니라 이유 중 판단에 대해서도 미치죠. 근데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 네 글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뭐가 다르다는 소리일까요? 기사동이 다르다 그 말이죠. 다른 사유 가져와서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사동이 다르니까 판례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으니까 법원이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죠. 다음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은 기속력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네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또는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위법 상태 제거 의무가 있더라 라고 명시한 기속력의 이론을 가르쳐 준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다음 14번. 사인의 공법행위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자,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 이른바 107조이랑 단서 규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내 속마음과 달리 말했을 때 그 표시가 내 속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네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본다. 라는 규정은 사법행위에만 적용되지 공법행위에 절대 적용되지 않더라. 왜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무조건 네가 표시한 대로만 효력이 발생하지 네 속마음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죠. 다음 건축신고 대표적인 자기완결적 신고,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그치만 우리 판례에 그걸 거부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부 처분성이 있는 걸로 보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첫 문장부터 틀렸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도 아니죠. 전혀 별개의 법인데. 따라서 설령 네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상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이상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더라. 결국 무신고 영업이 될 거다. 라는 빈출 판례 3번이 정답. 다음 4번. 검토 요청 네 글자 보시면 끝이죠. 신청서 이렇게 쓰면 될까요? 라고 검토 요청한 것만 갖고는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신청에 명시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검토 요청한 건데 동그라미 되겠고요. 다음 15번 정보 공개에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적은 조문 가지고 출제한 겁니다. 정보공개법이요. 이거 좀 고민되셨을 거예요. 요것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오케이. 청구 서 제출, 문서 제출한 건 알겠는데 말로도 할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조문이 말로도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주의하실게요.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도 가능함. 다음 2번. 최신 조문 중에 하나죠. 20년 12월 달에 정보공개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벌써 기출된 내용이기도 해요. 자, 공개 청구된 정보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다. 그럼 못 주잖아요. 근데 그냥 민원처리법에 따라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대국민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일반 민원으로 처리해주면 좋겠죠. 라는 정보공개법 조문입니다. 이것도. 다음 정답은 3번. 워낙 중요한 판례고 최근 7급에서 한번 기출이 됐었죠. 재작년쯤에.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어떤 자료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이미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은 과정에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에 준하는 자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의사 집행된 이후에도 비공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죠. 함정 빠지기 진짜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3번 아마 굉장히 헷갈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다죠. 다. 모든 국민 진짜 다. 그래서 그냥 온갖 거 다 포함된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행정행위의 효력 옳은 걸 가볼게요. 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 그럼 불가증력이 생겼으니까 취소 소송은 못 걸지만 그 취소 소송 못 건달 뿐이지 민사 소송인 국가배상 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죠. X예요.
자, 다음에 2번 고르기 너무 좋으셨을 건데 진짜 중요한 최신 판례거든요. 근데 아마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잘 모르셨을 거니까 3번, 4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이것도 모르시면 안 돼요. 이제쯤 됐으면은. 왜? 너무나 중요한 행기법 37조 1항 조문 중에 하나고 작년 3월 달부터 작년이 아니죠. 올해 3월 달부터 시행됐죠, 이제. 그래서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년 9급에 나오기 정말 좋은 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증력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좀 해달라, 변경 좀 해달라라고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있다 없다? 없죠. 원칙적으로. 근데 37조 1항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 철회, 변경 신청이 가능한 세 가지를 정해놨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원래 인정 안 되던 게 돼 있으니까. 바로 처분의 재심사라는 제목 하에 행기법 37조가 그런 재심사 신청권을 규정해줬고, 그 세 가지 제 수업 따라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유, 증, 재. 상황이 유리하게 바뀌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민소법상 재심사유 떴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불가증력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철회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하게 조문 알고 계셨어야 맞출 수 있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럼 쉬운 거 먼저 처리할게요. 4번. 과세 처분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그친다. 그럼 공정력에 따라 직권 취소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서 날아가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될 수 없죠. 2번, 4번도 X. 2번은 대체 뭐냐?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예요. 자, 음주운전했다가 걸려버렸고, 그래서 면허가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형사재판이 시작되겠죠. 근데 과감하게 면허 취소된 이후에도 운전을 했죠. 그러다 또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했다라고 해서 또 형사재판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면허 운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재판 결론이 나와버린 거죠. 무죄. 음주운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자, 딱 그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형사재판 결론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왠지 유죄여야 할 것 같아요. 왜? 자, 한번 돌이켜볼게요. 음주운전이 무죄가 나왔다는 말은 음주운전한 증거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음주운전 없었던 거니까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도 잘못된 거죠. 날아가야 돼요. 근데 공정력 때문에 이게 날아가지 않은 이상 여전히 면허 취소는 유효하고, 따라서 그 이후에 내가 하는 운전은 무면허 운전인 것처럼 보이니까 유죄여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 판례는 무죄라고 본 거예요. 왜? 지금 식의 해석은 너무 딱딱하다. 시행규칙까지 고려하죠. 도교법 시행규칙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은 음주운전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면허 취소 처분들을 무조건 직권 취소하도록 예외 없이 정해놓고 있더라. 그럼 면허 취소가 무조건 직권으로 취소되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취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판결을 한다는 이유만 갖고 유죄를 때리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봐서 결론적으로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본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입니다. X선지로 나오려면 진짜 딱 요렇게 바꾸기 좋거든요. 이 문장 때문에 아직 취소되지 않은 이상 공정력 때문에 유효구나.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이지. 그 함정을 주의하셔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행기법에 대한 내용인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17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자, 우리 수험행정법 총론에서 고의과실 필요한 건 딱 둘밖에 없다. 형벌과 과태료. 따라서 과징금, 고의과실 필요 없죠. 다만 뭐 거의 인정 안 해주지만 정당한 사유 있으면 부과할 수 없고.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 그냥 개념 한번 옮겨준 거에 불과해요. 조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정책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기 이런저런 하는 걸 조사라고 한다. 좋은 말이죠. 동그라미. 다음 3번.
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렇게 딱 보고 맞추셔야 되죠. 그냥 게임물 보고 맞추실 수도 있어야 되고. 바로 행정상 즉시 강제 대표적인 리딩 판례가 되고, 그런 게임을 발견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정한 이 법. 영장주의의 위반 안 위반? 위반되지 않는다. 왜요? 즉시 강제에는 영장주의가 적용조차 안 되니까. 그래서 즉시 강제 판례라는 거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자, 가산세. 고의 과실 필요 없죠. 형벌이 아니니까, 과태료도 아니고. 근데 왜 가산세가 붙었냐?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기 때문이다. 억울하다. 정당한 이유 있다. 라고 주장했지만 정당한 이유 이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죠.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은 거조차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럼 대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 거의 인정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되죠. 다음 18번 영조물 책임 옳지 않은 걸 가보겠습니다. 정답 너무 쉬웠네요. 영조물 책임 최빈출 판례죠. 사실상 관리 포함 안 포함? 포함. 이거 불법점이라 그랬죠. 왜 영조물의 개념은 공물인데 공물의 개념 자체에서 꼭 적법한 관리 권한을 요구하고 있질 않으니까요. 그럼 맞는 것들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란 완전 무결이 아닌 통상의 안전성을 못 갖춘 거죠. 동그라미 되겠고, 다음 또 영조물의 개념 자체네요. 아직 공용 개시가 없었다. 공물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공용 개시 행위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공물이 될 수 없고, 같은 이유에서 영조물도 될 수 없죠. 다음 국배법 5조 2항 조문이에요.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 원인에 책임질 놈이 따로 있더라. 이 영조물의 하자를 발생시킨 이유가 납품업체가 싸구려 불량품을 납품했기 때문이더라.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걔한테 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구상 들어갈 수 있겠죠. 라는 걸 설명해주는 조문입니다. 다음 19번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가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네 글자 보고 끝이죠. 협의 취득. 무슨 계약? 사법상 매매계약. 그러니까 민사소송이고. 다음 2번이 정답이네요. 최근에도 기출이 됐죠. 바로 토지보상법 조문입니다. 동일 사업지역에 보상식이 달리한 동일 소유 토지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소유자가 일괄 보상, 야, 한 번에 달라고 한다. 그럼 단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꽤나 자주 나오는 최근에도 등장한 조문이에요. 2번이 정답. 그 다음 3번 판례죠.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협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인 의무입니다. 토지보상법의 성격이 그렇다고 보죠. 그치만 어떤 이주 대책을 세울지는 법에서 정할 수가 없죠. 사업마다 다 다를 텐데 네가 알아서 이주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재량을 갖는다라고 보고, 4번도 조문이죠. 국가배상이랑 특히 비교하셔야 되는 거. 손실보상에서는 손해와 이익, 즉 상계, 퉁치는 거 쌤쌤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즉 예를 들어 이만큼이 내 땅이고 요만큼 수용당했고 요만큼은 수용 안 돼서 내가 그냥 쓰고 있는데 여기가 다 개발되니까 여기 땅값도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이 수용당한 땅에 대해 보상금 줄 때 너 땅값 올라간 것만큼 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게 상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고려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회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민소와 당소의 대상, 즉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환매 그냥 두 글자 보고 맞추셔야죠. 조금 전에 보신 협의취득이랑 똑같죠. 사법상 매매계약, 그러니까 민사소송이고. 다음 부가가치세 그냥 5글자 보고 맞추셔야 돼요. 어떤 소송? 당사자 소송. 이건 이론이 없죠, 여러분. 세금에 있어서는 뭐 빼곤 다 당소다? 부당이득 빼곤 전부 다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 다음 3번 바로 나오네요. 과세처분이 무효다를 전제로 돌려달라는 건 부당이득이니까 이거는 뭐다? 민소로 가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아, 세금 공부하기 딱 좋았겠네요. 세금인데 뭐만 민사? 부당이득만 민사. 나머진 다 뭐다? 당소. 부가세, 당소. 조세채권 존재 확인. 뭐 어쨌든 말은 어렵지만 어쨌든 세금이죠. 그리고 부당이득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뭐다? 민사가 아니고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20번까지 보심으로써 1월 첫째 주 모의고사 모두 봤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주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